지난달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경자청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생명의 담보를 잡히고 우리가 입자할 수는 없죠. 우리 그렇게 제보가 정확하게 됐고 진실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자청에서나 이렇게 모든 관계되신 분들 내 가족이건 하라면 정말 입주를 할 수 있을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경자청에 모인 이들은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본 계획대로라면 지난 3월 28일 입주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철근 시공을 담당했던 관련자들 중 한 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반만 들어간 상태에서 아파트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벨트월이 32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 확실히 보신 건가요? 맞죠.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인천경자청이 임시 사용 승인까지 내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처음 부실 시공 의혹이 터져나온 시기는 2011년 9월. 이때까지만 해도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과 이에 따른 경자청의 느슨한 태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우건설의 입장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감리를 담당했던 진광건설 엔지니어링 담당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매일 올라가서 봐요. 문제의 철근은 벨트월이라는 특수 철근. 태풍이나 지진 등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철근이기도 합니다. 제보자인 오모 씨는 벨트월 철근이 64개가 들어가야 하지만 설계도상 32가로이라고 명시돼 담당 인부들이 착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시공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은 오모 씨의 제보를 토대로 경자청에 부실 시공 의혹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경자청은 1년이 지나고 난 지난 20일 벨트월 개수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민원을 접수받은 국토교통부는 경자청과 회의를 통해 전문 교수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쪽은 열어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한쪽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못 열겠다 하는 건데 저희 학회 의견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열어서 확인을 하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유택동 건국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벨트월에 투입된 철근 개수를 확인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경자청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준공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내줬습니다. 그게 확인되고 부실로 드러나게 되면 준공 승인이 안 되고 그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준공 승인은 안 내주기로 확답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난달 25일 파취 결과 제보자의 오모 씨의 주장대로 벨트월의 철근 개수는 32개로 판명났습니다. 언론은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가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며 앞다투어 보도했고 경자청은 해당 감리회사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보강공사만 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보강공사를 해드리겠다. 보강공사를 저희 회사의 비용으로 들여서 보강공사를 더해서 염려 없게 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잘못되면 메꾸면 되지 않냐는 대우건설의 적반하장 태도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자청이 801동 9가구와 803동 10가구, 802동과 804동 정가구에 대해 지난 27일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 예정자들이 임시 사용 승인을 내달라고 민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소식을 접수한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으로 반발했고 급기야 송영길 인천시장 자택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 사용 승인을 어제 약속을 하고 오늘 번복해서 내줬다는 것은 이거를 번복시킬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라 생각해서 인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소식을 받은 인천시청은 비서관을 보내 입주 예정자 대표들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장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시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상황을 보고 전달해 드리기로 저는 수행비서가 탈출 이상이 못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날 입주 예정자들은 경자청에 기습 항의 방문을 했고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출입문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끝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실 시공이 확인된 청라 푸르지 아파트의 결정적 제보자인 오모 씨가 기존 폭로된 벨트월 철근 이외에 스티로폭 철근 부실에 대해 추가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벨트월 확인을 위한 파취 당시 스티로폭 철근이 누락돼 있다는 것도 확인된 만큼 오모 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스티로폭은 주철근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 끝부분이 135도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휘어진 부분을 이용해 연결하면 주철근이 무게를 못 이겨 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작진에게 보내왔습니다. 근거 자료에는 스티로폭에 관한 설명과 누락됐을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보자인 오모 씨는 청라 푸르지 아파트 시공 당시 스티로폭 철근 끝부분이 절단 시공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대우건설의 해명대로라면 2배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티로폭은 지진력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청라는 모든 기준을 무시했다며 대우가 주장하는 허용 오차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부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우에서 보낸 그 정상 시공이 돼 있다는 사진에도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금방 거기서도 나와요. 그 마디마다 크로스되는 그 철근마다 걔가 다 갈고리로 감싸져 있어야지 정상적인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요소 같은데 대우 쪽에서 자꾸만 그걸 희석시킨 것 같네요. 또한 오모 씨는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스티로폭이 끝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일어났을 시 주철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자료에 의하면 스티로폭이 연결된 주철근의 중앙 부분이 외부 충격에 비해 변형이 억제되지만 누락된 주철근은 모양이 심하게 변형됩니다. 그만큼 청라 푸르지 아파트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철근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아파트의 경우 대우건설이 필요한 수량만큼만 직접 철근을 주문해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철근이 절반만 들어갔거나 누락됐다면 현장에 철근이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들어왔다는 반입 기록은 있지만 빠져나간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대우건설조차 누락된 철근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작물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이 철근을 감추기 위해 몰래 현장 밖으로 내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6월 청라 푸르지오 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이 고용한 직영반장이 철근 3톤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돼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영반장이 해고가 됐어요. 대우 직영반장이. 암암리에 대우 직영반장들이 누군가고 대우 측하고 그 관리 그 당시 관리과장도 돈을 토해낸 걸 아는데 누군가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시 직영반장이 일부 철근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자비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개인적인 비리였을 뿐 이번 철근 미시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부평경찰서는 부실 시공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누락된 철근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사건의 규모는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리옥스TV 김준영입니다.